여러분 혹시 알고 계셨나요? 고대 이집트 파라오들의 무덤에서 발견된 3000년 된 꿀이 아직도 상하지 않은 채로 발견되었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3000년이면 우리나라로 치면 청동기 시대인데 그때 꿀이 아직도 먹을 수 있는 상태라니. 제 냉장고 속 요구르트도 일주일만 지나면 의심스러워 하는데 말이죠. 안녕하세요. 건강이랑 생활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솔직한 질문 몇 개 드릴게요. 아침에 일어나도 피곤하신가요? 마치 밤새 마라톤을 뛴 것처럼 말이에요. 오후만 되면 에너지가 뚝 떨어지시나요? 점심 먹고 나면 사무실 책상이 침대처럼 느껴지시죠? 뭔가 몸이 무겁고 개운하지 않으신가요? 마치 몸속에 누군가 돌덩이를 잔뜩 넣어놓은 것 같은 느낌 말이에요.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꼭 봐주세요. 아니, 중간에 나가시면 꿀벌들이 섭섭해할 거예요. 사실 우리 집 부엌에 숨어있는 골든 시럽 하나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거든요. 바로 꿀이에요. 꿀이라고 하면 곰돌이 푸가 생각나시죠? 하지만 오늘은 푸보다 더 똑똑하게 꿀을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오늘은 꿀과 함께 먹었을 때 우리 몸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다주는 5가지 마법 조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마법이라고 해서 해리포터 같은 건 아니고요. 과학적으로 입증된 건강한 마법이에요. 영상 시작하기 전에 간단한 퀴즈 하나 드릴게요. 상품은 건강한 지식이에요. 요즘 물가가 비싸서 상품도 아끼고 있습니다. 꿀벌 한 마리가 평생 만들어내는 꿀의 양은 얼마나 될까요? 첫 번째 티스푼 1개 분량, 두 번째 컵 1개 분량, 세 번째 티스푼 12분의 1 분량. 10초 드릴게요. 하나, 둘, 셋, 열. 정답은 세 번째입니다. 꿀벌 한 마리가 평생 만드는 꿀은 고작 티스푼 12분의 1 분량이에요. 이 말은 여러분이 토스트에 발라먹는 꿀 한 스푼을 위해서 꿀벌 12마리가 평생을 바쳤다는 뜻이에요. 갑자기 꿀이 금처럼 소중하게 느껴지지 않나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꿀벌은 꿀 1kg을 만들기 위해 지구를 3바퀴 반 돌 수 있는 거리를 날아다닌다고 해요. 우리가 배달음식 시킬 때 3km도 멀다고 하는데 말이죠. 꿀이 단순히 달기만 한 게 아니에요. 꿀 안에는 포도당과 과당이라는 즉각적인 에너지원이 들어있고 18가지 아미노산, 12가지 미네랄, 11가지 요소, 그리고 항산화 물질까지 들어있어요. 이 정도면 꿀이 아니라 천연 종합 영양제라고 불러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꿀의 가장 신기한 점은 절대 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까 이집트 이야기도 그렇고요. 꿀의 당도가 너무 높아서 세균이 살 수 없거든요. 마치 설탕 더미에서 세균이 못 사는 것처럼요. 제 다이어트 의지도 이 정도로 강했으면 좋겠는데 말이에요. 오늘 제가 직접 5가지 조합을 만들어보고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실시간으로 보여드릴게요. 혹시 실패하면 그것도 하나의 경험이라고 생각해주세요. 첫 번째 주인공은 생강입니다. 생강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저는 초밥집에서 나오는 그 분홍색 절임이 생각나요. 근데 그건 생강이 아니라 단무지 친구라고 하더라고요. 생강은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식품으로 유명하죠. 특히 겨울에 손발이 차가운 분들에게는 천연 핫팩 같은 존재예요. 꿀은 생강의 매운맛을 부드럽게 중화시켜줍니다. 마치 화난 사람을 달래주는 것처럼요. 지금 제가 직접 꿀생강차를 만들어 볼게요. 실패하면 편집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꿀생강차 레시피입니다. 생강 1조각 엄지손가락 크기 정도면 됩니다. 제 엄지손가락이 좀 작은 편이니까 여러분은 조금 더 크게 해주세요. 꿀 2큰술 그리고 뜨거운 물 200ml를 준비해주세요. 생강을 썰면서 한 가지 팁을 드릴게요. 생강은 숟가락으로 껍질을 벗기면 쉬워요. 칼로 벗기면 살까지 다 깎여 나가거든요. 아까운 생강을 낭비하지 맙시다. 요즘 생강도 비싸요. 생강을 얇게 썰어서 뜨거운 물에 우려내고 꿀을 넣어주면 됩니다. 오, 벌써 향이 나네요. 생강의 알싸함이 꿀의 달콤함과 만나니까 정말 따뜻한 포옹 같은 느낌이에요. 진짜 포옹은 코로나 때문에 못하지만 이건 안전하게 할 수 있죠. 한 모금 드셔보면 와, 이게 바로 자연이 주는 선물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생강의 매운맛 때문에 걱정하셨던 분들도 꿀이 있으니까 전혀 부담스럽지 않을 거예요. 과학적으로 살펴보면 생강의 진저롤 성분은 항염 효과가 있고 꿀의 플라보노이드는 항산화 효과가 있어요.
이 둘의 시너지로 면역력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면역력이라는 게 눈에 보이지 않아서 실감이 안 나는데 감기 덜 걸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죠. 예로부터 꿀생강차는 겨울철이나 감기 기운이 있을 때 많이 마시는데요. 할머니들의 지혜가 과학으로 증명된 셈이에요. 할머니들이 의사보다 먼저 알고 계셨던 거죠. 특히 피로가 쌓인 날 아침에 꿀과 생강을 넣은 따뜻한 차. 한 잔이 몸에 잔잔한 에너지를 불어넣어 줄 수 있어요. 커피보다 순하면서도 효과는 비슷해요. 그리고 카페인이 없으니까 밤에 마셔도 잠 안 올 걱정 없어요. 하나 더 재미있는 사실을 알려드릴게요. 생강은 뱃멀미에도 효과가 있다고 해요. 배 타기 전에 꿀생강차 한 잔 마시면 배멀미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물론 태풍 칠 때는 차라도 소용없겠지만요. 두 번째는 비타민C의 왕 레몬입니다. 레몬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저는 레모나가 생각나요. 어릴 때 감기 걸리면 엄마가 타주시던. 아, 나이가 들었나 봐요. 잠깐 실험 하나 해볼게요. 레몬즙을 그냥 마셔보면 우엑, 얼굴이 찌그러져요. 너무시죠? 이 표정 보시라고 마신 건 아니고요. 이제 꿀을 넣어서 마셔보면 와, 완전 다른 음료가 됩니다. 마치 신데렐라가 호박마차 타고 무도회 가는 것처럼 화려하게 변신했어요. 사실 꿀레몬은 서양에서 핫토디라고 불리는 전통 음료의 한 종류예요. 수백 년 동안 감기 치료제로 사용되어 왔죠. 그런데 원래 핫토디에는 위스키가 들어가는데 우리는 건전하게 꿀로 대체하겠습니다.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고 하잖아요. 완벽한 꿀레몬 워터 만들기입니다. 레몬 반 개의 즙, 꿀 1에서 2큰술, 미지근한 물 250ml, 그리고 비밀 재료로 민트잎 2에서 3장을 넣어보세요. 민트는 선택사항이에요. 없어도 괜찮아요. 있으면 더 좋고요. 레몬 짤 때 한 가지 팁을 드릴게요. 레몬을 전자레인지에 10초 정도 돌리거나 손으로 꾹꾹 눌러주면 즙이 더 많이 나와요. 레몬도 마사지를 좋아하나 봐요. 중요한 팁입니다. 너무 뜨거운 물에 꿀을 넣으면 영양소가 파괴돼요. 꿀의 효소들이 열에 약하거든요. 60도 이하의 물을 사용하세요. 뜨거운 물에 레몬부터 넣고 식힌 다음에 꿀을 넣는 게 좋아요. 순서가 중요해요. 요리할 때만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한 달 동안 매일 아침 꿀레몬워터를 마셔봤는데요. 정말 신기한 변화들이 있었어요. 1주차에는 아침에 일어나기 한결 수월해졌어요. 보통 알람 소리를 원수처럼 여겼는데 조금 덜 미워하게 되더라고요. 2주차에는 소화가 더 잘 되는 느낌이었어요. 특히 기름진 음식 먹고 나서도 속이 더부룩하지 않았어요. 치킨을 먹고도 죄책감이 덜했어요. 물론 칼로리는 그대로지만요. 3주차에는 피부가 좀 더 촉촉해진 듯 했어요. 물론 제 기분일 수도 있지만 거울 보는 게 조금 덜 무서워졌어요. 4주차에는 전반적인 컨디션이 개선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얼굴이 밝아졌다고 하더라고요. 전구를 바꾼 것도 아닌데요. 꿀과 함께 마시면 레몬의 신맛이 중화되면서 더 부드럽고 상쾌한 음료가 됩니다. 특히 따뜻한 물에 꿀과 레몬을 넣은 음료는 아침 공복에 수분과 당분을 동시에 보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레몬은 산성이 강해서 치아 에나멜을 약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빨대로 마시거나 마신 후에 물로 입을 헹구는 게 좋아요. 건강해지려다가 치과비 나오면 안 되잖아요. 세 번째는 좀 의외실 수도 있어요. 바로 마늘입니다. 꿀이랑 마늘을? 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저도 처음 들었을 때는 이게 무슨 조합이야? 했어요. 마치 피자에 파인애플 올리는 것처럼 말이에요. 근데 먹어보니까 의외로 괜찮더라고요. 이게 바로 오늘의 게임 체인저예요. 고대 그리스 올림픽 선수들이 경기 전에 먹었던 것이 바로 꿀에 절인 마늘이었다고 해요. 그때는 도핑 테스트가 없어서 다행이었겠어요. 마늘 냄새로 들킬 뻔했을 텐데요. 원래는 2주 정도 숙성시켜야 하는데 그러면 영상이 한 달 후에 나와야 해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한 방법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급하게 살면서 급하게 만드는 꿀마늘이에요. 즉석 꿀마늘 만들기입니다. 마늘 5에서 6쪽을 얇게 슬라이스하고 꿀 3큰술에 담그세요. 그리고 전자레인지에 20초 정도만 돌리고 30분 정도 기다리면 됩니다. 전자레인지는 정말 만능이에요.
음식도 데우고 꿀마늘도 만들고. 마늘 끄는 건 정말 번거롭죠. 손에 냄새도 배고요. 한 가지 팁을 드릴게요. 마늘을 2개의 볼 사이에 넣고 세게 흔들면 껍질이 쉽게 벗겨져요. 스트레스 해소에도 좋고 일석이조예요. 처음에는 마늘 냄새가 강하죠. 이거 정말 먹어도 되나? 싶을 정도로요. 하지만 5분 후에는 좀 달콤해지기 시작해요. 냄새가 좀 줄어들었네. 30분 후에는 이게 정말 마늘인가 싶을 정도로 부드러워져요. 마치 성격 급한 사람이 나이 들면서 온순해지는 것처럼요. 마늘은 음식에 풍미를 더해주는 재료이자 식물성 알리신 성분으로 유명하죠. 알리신은 마늘의 매운맛과 냄새의 주범이기도 하고 건강에 좋은 성분이기도 해요. 참 아이러니하죠. 냄새는 싫은데 몸에는 좋다니. 하지만 향과 맛이 강해 부담스러운 분들도 계십니다. 특히 데이트 전에는 절대 먹으면 안 되죠. 아무리 건강에 좋아도 상대방이 도망가면 소용없어요. 이럴 때는 꿀에 마늘을 얇게 썰어 넣고 재워두면 맛이 부드러워지고 먹기도 한결 쉬워집니다. 주의사항이 좀 있어요. 공복에는 피하세요. 마늘에 알리신 성분이 위벽을 자극할 수 있어서 속쓰림이 생길 수 있어요. 위가 약한 분들은 특히 조심하세요. 처음엔 반쪽부터 시작하시고 점차 늘려가세요. 그리고 중요한 약속 전에는 조심해서 드세요. 아무리 꿀이 냄새를 줄여준다고 해도 완전히 없애주지는 못해요. 양치를 열심히 해도 미묘한 냄새는 남을 수 있어요. 건강을 위해 인간관계를 희생할 수는 없잖아요. 체질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으니 처음엔 소량부터 시작해보세요. 제가 처음 먹었을 때는 이게 정말 건강에 좋은 거야? 라고 의심했는데 며칠 지나니까 몸이 한결 가벼워지는 느낌이었어요. 물론 플라시보 효과일 수도 있지만 좋으면 된 거 아닌가요? 4번째는 겨울의 향신료 계피입니다. 계피 냄새만 맡아도 크리스마스가 생각나지 않나요? 외국 영화에서 할머니가 계피를 굽는 장면 같은 거요. 계피는 옛날에 금보다 비쌌던 향신료예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이죠. 지금도 진짜 좋은 계피는 비싸요. 요즘 모든 게 다 비싸지만요. 계피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중세시대에는 계피가 너무 비싸서 결혼 지참금으로 쓰이기도 했대요. 딸 시집 보낼 때 계피 한 자루 들려보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지금으로 치면 아파트 한 채 주는 것과 비슷했을 거예요. 빵집 가지 마세요. 집에서 3분 만에 만드는 꿀계피 토스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빵집보다 맛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히 더 건강해요. 3분 꿀계피 토스트 레시피입니다. 식빵 1장, 꿀 1큰술, 계피가루 반 작은술, 버터를 살짝 준비해주세요. 버터는 선택사항이에요. 다이어트 중이시면 빼셔도 돼요. 저는 인생이 짧다고 생각해서 넣겠습니다. 토스터에 빵을 구우면서 꿀과 계피를 섞어줍니다. 벌써 향이 너무 좋아요. 카페 부럽지 않네요. 집이 순식간에 베이커리가 됐어요. 이 향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져요. 계피는 향신료로 널리 쓰이지만 따뜻한 성질이 있다고 전해지는 식품입니다. 한의학에서는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성질이 있다고 해요. 손발이 찬 분들에게 특히 좋죠. 꿀과 함께 섞으면 그 부드러운 향과 달콤함이 더해져 편안한 음료로 즐길 수 있어요. 마치 할머니 품에 안겨있는 것 같은 따뜻한 느낌이에요. 요즘 할머니 품이 그리운 시대잖아요. 계피와 꿀의 조합은 혈당 안정화에 도움이 되고 소화를 촉진하며 따뜻한 성질로 몸의 순환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가 걱정되는 분들에게는 흥미로운 조합이에요. 물론 의사와 상담은 필수예요. 계피가루와 꿀을 따뜻한 물에 섞어서 마시면 포만감도 생기고 속도 편안해지는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가벼운 간식이나 식사 대용으로 활용하시는 분들도 있죠. 다이어트 할 때 단 게 생각나면 이거 드셔보세요. 응용 레시피로는 꿀계피 라떼, 꿀계피 오트밀, 꿀계피 요거트 등이 있어요. 오트밀에 넣으면 정말 맛있어요. 아침 식사로 딱이에요. 건강하면서도 맛있으니까 일석이조죠.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어요. 계피도 종류가 있어요. 카시아 계피와 실론 계피가 있는데 카시아 계피에는 쿠마린이라는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요. 너무 많이 먹으면 간에 부담을 줄 수 있어서 적당히 드세요. 뭐든 과하면 독이라고 하잖아요. 마지막 5번째는 두뇌 음식의 대표 호두입니다.
호두 모양을 보세요. 정말 뇌를 닮았죠? 자연이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거 먹으면 머리 좋아져라고 말이에요. 호두가 뇌 모양을 닮은 건 우연일까요? 실제로 호두는 뇌 건강에 정말 좋은 영양소가 가득해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거든요. 생선 못 먹는 분들에게는 식물성 오메가3 공급원이죠. 꿀에 절인 호두 만들기입니다. 호두 10개 정도를 반으로 쪼개고 꿀 4큰술에 담그세요. 하루 정도 숙성시키면 되는데 급하면 2시간도 괜찮아요. 요즘 사람들은 다 급하니까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호두를 쪼갤 때 한 가지 팁을 드릴게요. 호두를 뜨거운 물에 5분 정도 담가두면 쉽게 쪼개져요. 그냥 깨려고 하면 산산조각 나서 먹기 힘들거든요. 인내심이 필요한 작업이에요. 첫 번째 한 입을 드셔보면 호두의 고소함과 꿀의 달콤함이 정말 잘 어울린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마치 오래된 친구들이 만나서 수다를 떠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어우러져요. 호두는 식물성 지방과 단백질, 식이섬유가 풍부한 견과류입니다. 꿀과 함께 섭취하면 고소함과 달콤함이 어우러져 맛있는 건강 간식이 되죠. 아이들 간식으로도 좋고 어른들 야식으로도 좋아요. 물론 너무 많이 먹으면 살찌니까 적당히요. 건강 혜택을 살펴보면 오메가3 지방산은 뇌 건강에 좋고 단백질은 포만감을 지속시켜주며 꿀의 당분은 즉각적인 에너지를 제공해줍니다. 그런데 호두 꿀절임을 먹을 때 한 가지 더 알아두면 좋은 게 있어요. 아침에 먹으면 하루 종일 집중력이 좋아지고 저녁에 먹으면 숙면에 도움이 된다고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오후 3시쯤 소화도 되고 당분도 떨어질 때 먹는 걸 추천해요. 자, 이렇게 해서 꿀과 5가지 조합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생강, 마늘, 레몬, 계피, 그리고 호두까지. 어떤 조합이 가장 마음에 드셨나요? 사실 이 모든 조합들의 공통점은 자연에서 온 재료라는 거예요. 인공 첨가물 없이도 이렇게 맛있고 건강한 조합을 만들 수 있다는 게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우리 조상들이 예부터 먹어온 음식들에는 다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혹시 집에 꿀이 있으시다면 오늘 저녁에 이 중에 하나라도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나눠 드시면서 건강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또 좋은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